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7전8기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74세 차사순 할머니는 무려 959전 960기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을요. 무려 5년간 959차례나 치렀고요. 기어코 960번째 시험에서 꽝 하고 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리지 않는다면 아직 덜 두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차사순 할머니. 우리에게 부족한 건 역시 실력이 아니라 노력인 것 같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늘 첫 곡입니다. 퀸의 Don't Stop Me Now. 네, 5월 7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Don't Stop Me Now 들으셨습니다. 이 차사순 할머니 대단하신 게요. 미국의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에도 나실 정도로 와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할머니가 인지대 값만 500만 원 넘게 쓰셨고요. 또 시험장을 오가는 교통비, 식비까지 합치면 필기시험 통과에만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 할머니 열정 막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이루고 싶은 걸 꼭 이루게 된다는 아주 좋은 표본이 되신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당신의 전성기 마지막 곡 역시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시간입니다. 신청곡 정해 주시면요. 저희가 전성기 주크박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과 간단한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요즘 제철을 맞은 이것에는 피로회복제인 타우린이 다량 들어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또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문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입니다. 예, 좀 과학 문제 같기는 한데 아주 쉽습니다. 정답 3글자고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행성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문제,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음악 들으셨잖아요. 네. 저야 아주 반갑고 고맙죠. 네. Don't Stop Me Now가 그 내용이 그렇게 야한 내용이었어요? 뭐 가사 자체는 노골적으로 야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에는 네. 굉장히 어떤 저희 오늘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남녀간의 네. 뭐 어떤 성행위 자체를 네. 좀 아주 계속해서. 좀 묘사한 그런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음악 선곡도 저희 소행성과 맞춰서 했는데 이제 5월 되니까 바쁘시죠. 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 지나갔고 이제 어버이날 선물도 드려야 되지만 이제 받을 때 되셨죠?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어저께 받았고요. 받았어요? 뭐 네네. 받으셨어요? 그냥 카드하고 쿠폰을 받았어요. 쿠폰. 네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뭐 그 집안일을 해준다, 뭐 안마를 해준다, 발 마사지를 해준다, 뭐 이런 거. 우와. 네.
괜찮네요. 엄마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이런 쿠폰 한 센스. 12장짜리 12장짜리. 그거 너무너무 센스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돈을 내서 뭘 산다는 거는 사실 엄마 돈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예. 선물 직접 받았어요. 아, 뭘요? 예, 다이어리였는데 아빠한테는. 예, 제가 이제 글 쓰고 이런 걸 아니까 네. 거기에 이제 소설의 초고를 써라 뭐 이런 뜻으로 카드랑 다이어리를 줬는데 네. 실은 저는 5월 되면 약간 좀 속상해요. 왜요? 왜 속상하냐면 저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데 네. 5월 5일 시청자 여러분 다 들으셔도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6일이 제 생일이에요. 어제가. 어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이날이랑 생일이 겹치고 예, 그다음에 어른이 되니까 생일이랑 또 어버이날이 어버이날이 겹치는 거예요. 선물 하나로 퉁치는. 아유, 그런 분들 제삿날 생일인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도 이제 선물을 이렇게 엄마 아빠 따로 준비하는 아주 센스 있는 딸들이네요. 예. 아, 사실 선물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스마트폰을 좀 선물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자녀들도 왜 스마트폰 선물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네. 오늘 아무래도 우리 주제가 이제 성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 채팅 앱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성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채팅 앱이 70여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살짝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런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야동 같은 걸 쉽게 접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매매까지 쉽게 접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스마트폰이라는 게 인터넷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제 인터넷이 그 청소년들한테 워낙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엄마 아빠가 그 컴퓨터 앞에서 지키고 앉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스마트폰은 손바닥에 정말 어디든지 포터블하게 갖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참 문제인데 예.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이런 자극적이고 유해한 정보들 특히 채팅 앱 같은 경우는 물론 정말 순수하게 남녀가 이성 뭐 어떻게 교제를 교제를 하고. 시작하기 위한 예, 그런 그 취지로 시작을 했겠지만 사실은 이게 성매매의 온상이죠. 온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글쎄요 70개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이 통계 조사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나온 그 시점에 네. 70개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네.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죽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이게 또 뭐 성인 인증이나 이게 글쎄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기 안 때문에 되죠, 거의. 예. 예, 미성년자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서 네. 소위 말해서 일종의 이제 과거 용어로 이제 원조 교재 같은 것들 네. 이제 용돈을 벌거나 이제 가출 청소년이나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돈을 구하는 어떤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저도.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실은 19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우리나라에 그 인터넷이 많이 이제 벌어지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트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적절히 잘 통제해서 이제는 그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사이트들은 상당히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문화가 다시 모바일로 넘어올 때 네. 적어도 이제 관계 당국은 그걸 미리 예견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저희 환자들 보면 가정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유부남들이 뭐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 네. 모바일 그런 네. 앱들이 있죠. 그걸 네. 통해서 좀 외도 문제가 조금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그 결혼한 가정에서 이제 외도 문제가 있을 때 꼭 네. 따라붙는 게 스마트폰, 네, SNS하고 그다음에 채팅 앱들, 남편의 이제 어떤 성매매, 뭐 네. 상습적인 어떤 성중독 환자라든지 그런 네. 경우에 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인터넷 스마트폰 상에서 다 이루어져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에 성을 잘못 시작하게 되는 청소년들 커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성이라는 게 무조건 억압해도 안 되지만 적당하게 사실은 도덕적인 면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미 너무 어린 시절에 성인들이 네. 예,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될 성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을 사고 파는 모습을 직접 경험을 한 경우에는 네. 성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의식이라는 도덕적인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성인에 가서도 더 훨씬 더 혼란스럽고 네. 조금 뭐랄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네. 그런 쪽으로 예.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갈 그러니까 가능성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죠. 살아가기는 네. 그렇죠. 참 어려운 힘들죠.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가 가장 전문가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상대를 구애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네. 그런 인간관계가 많이 파멸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마치 컵라면 문화처럼. 한 번에 그냥 쉽게. 쉽게 너무 쉽게 가져가죠. 네. 근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 그 성매매 업소 중독돼 있는 그런 성중독을 가진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네. 다시 이제 재활 치료를 해서 결국 아내와의 허락된 성으로 돌아갔죠. 네. 정상적인 성으로. 금지된 장난에서 이제 허락된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치료 후에 환자분이 했던 얘기가 진정한 성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 그 영혼이 없는 육체적인 쾌락이 얼마나 좀 허무했다는 것 자체를 좀 깨닫게 되죠. 마치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그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예. 사실 이런 채팅 앱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출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소행성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 02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요.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름하여 기술자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백혜경 원장님이 이기고 계세요. 연 2주가. 3주째예요. 3주예요. 네. 이야, 자존심 상합니다. 강동우 원장님 네. 좀 열심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이번 주 어떤 기술인가요? 네. 오늘 이길 것 같아요. 탈모약을 주의하자. 탈모약을 줄여. 네, 왜요? 주의하자. 네. 이 탈모약 중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성 호르몬 차단제의 역할을 하는 탈모약들. 그러니까 사실은 탈모약 중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탈모약이요. 사실은 남성 호르몬 방금 말한 대로 차단제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게. 억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성들은 M자 형태 이마에 남성형 탈모가 많은데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조금 되기는 해요. 엄밀히 말하면 남성 호르몬이 아니라 그 대사산물인 DHT와 관련되는데 이걸 이제 억제하면서 소위 말해서 탈모가 좀 줄어들기는 하죠. 그래서 탈모라는 임상적인 개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널리 퍼지는 과정에 이 탈모약들이 성기능을 많이 억제합니다. 머리는 나지만 성기능은 저하되는. 그렇죠. 야.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좀 탈모이 좀 심각해요. 네. 반응들이 아무리 남자가 괜찮아도 또 머리가 없으면 저는 괜찮던데. 저도 괜찮은데.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심지어는 그래서 선보러 나가서 안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좀 놀라죠. 총각이 머리가 다 빠져 있으면. 아니 미국에는 브루스 윌리스도 맞아요. 워낙 이렇게 쫙 깎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아무튼 이 탈모약을 쓰시는 일부 의사들은 아무 상관없고 심리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약통을 열어보면 약에도 적혀 있습니다. 약 설명서에 없는 걸 적어 놓을 일은 없거든요. 남성의 발기부전, 성욕 저하, 사정 장애 이런 성기능 장애를 두루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방송 애청자분들인 중년의 남성들은 그것이 젊은 남성에 비해서 탈모약의 부작용이나 문제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년이니까 조금은 예전보다는 성기능이 절정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이럴 경우에 탈모약이 주는 그런 부작용이 당연히 안 그래도 좀 떨어지는데 더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탈모약을 드셨을 때 성기능이 취약해지면 가능한 빨리 멈추시거나 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탈모약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호르몬 계열의 탈모약이 그렇고요. 탈모약 중에서는
모세혈관, 그러니까 두피의 혈관을 관리하는 약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약은 아무 상관없고요. 저도 탈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혈관계 탈모약은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지금 막 것 갑자기 같아요. 머리를 만지시면서 아니 머리를 선택할 것인가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강력합니다. 백혜영 원장님. 네. 저는 오늘 살짝 가벼운 걸로 네. 네,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기술. 네, 네. 그렇죠. 크랜베리 주스를 많이 마시자. 네. 맞아요. 그거 마시면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가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슈퍼마켓에 가면 네. 굉장히 뭐 종류별로 주스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 이유가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면 여성한테 많은 이제 방광염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크랜베리 주스의 효과가 이제 크랜베리가 산도를 좀 띠기 때문에 그 요도랑 이게 방광 쪽에 이제 산성을 띤 그 크랜베리 주스가 이제 나가면서 일종의 이제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소독을 네, 그렇죠. 소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95% 이상이 대장균에 의해서 그래서 밸런스가 이제 깨져서 그렇죠. 여성의 경우는 요도와 항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뭐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관계하고 좀 관련돼서도 좀 약간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방광염이나 요도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장균이 위로 유입이 됐을 때 이게 크랜베리 주스가 이 강한 산성으로 이거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크랜베리 자체가 이제 항산화, 항노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중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이제 의학자들은 이제 크랜베리 주스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물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씻어내는 물리적으로 요도와 방광을 자꾸 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어쨌거나 크랜베리 주스도 어차피 액체이고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효과에 이왕이면 항산화, 항노화 효과까지 있는 크랜베리 주스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면 방광염이 워낙 여성들한테 많으니까요. 또 다른 팁은 물을 많이 드시고 크랜베리 주스를 많이 드시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이제 배변 이후에 닦는 습관 자체가 약간 좀 노골적이긴 한데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이 의외로 방광염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도에서 항문 쪽 방향으로 닦는 것들이 그래서 방광염은 그 허니문뿐만이 아니고 사실 나이 든 갱년기 후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여성 이게 한 번 생기면 자꾸 반복돼서 재발하는 그렇죠.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질환인데 예방법으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뭐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주의 기술자들. 두두두두두두. 예. 오늘의 우승은 강동원 원장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겼어요. 네, 탈모라는 제가 오늘 지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져주시는 거군요. 네. 예, 탈모라는 범사회적인 문제와 성의학 포인트를 연결시켜 주셔서라고 선정 사유를 프로듀서께서 적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들 드디어, 그냥 눈이 번쩍 뜨이신 거죠 지금. 사실 요즘에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머리가 진짜 빠져서 항상 그쵸, 걱정이거든요. 그쵸.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를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의 상담 받아볼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의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줄여서 소행성이죠. 강동우 성약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그리고 백혜경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이제 60대 초반인데요. 네. 보고 생활하는데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전화했는데. 네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내랑 어떤 문제 있으신가요? 예, 부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집사람의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번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때는 좀 이렇게 내가 좀 미안한 감 그런 예. 게 자꾸 들고 해서 네네. 좋은 방법 그런 건 없는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근데 아내분께서 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걸 표현을 하시나요? 아니 표현은 안 해도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느끼시기에.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예.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이런 서비스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밥상이요? 예. 이런 반찬 메뉴가 달라지는. 네. 아이고.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예, 예. 출근할 때 그냥 느낌이. 배우고 진짜. 예. 그래서 우리 어쩔 수 남편분께서 없어요. 아마 아내분이 매번 좀 만족스럽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눈치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래 여성들은요 정상적으로 삽입성행위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 삽입성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만족도 이렇게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번 관계를 하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안 돼요. 와. 네. 굉장히 낮네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께서도 관계를 가질 때 5번, 10번 관계를 가지면 한 2-3번 정도 느끼시는 거지.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죠. 그러면 네, 절반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께서 하시는 고민은 아내분을 참 배려하는 그 마음은 정말 정말 참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평균을 놓고 보면 우리 아내분이 그러니까 매번 만족을 못한다 이러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횟수를 아마 세보신 건 아니실 텐데 절반에 못 미친다가 꼭 무조건 지금 문제가 있거나 우리 남편분이 뭘 잘 못하고 계신 것만은 아니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만족도를 좀 올리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떤 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마 거기서 한번 들으셨을 텐데 여성들한테 만족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이. 예. 실제로 이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애무하는 단계 있죠. 애무하고 전이하는 단계가 21분 이상 좀 충분히 길어지면 여성에서 실제 성관계를 할 때 만족도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20에서 30%가 3배 이상이니까 굉장히 50% 당연히 넘어가고 60에서 거의 한 70-8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20-30%에서 거의 3배 이상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이라고 해서 실제 성행위 전에 이제 그렇게 자극해서 흥분을 끌어올려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배려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후위라고 그러죠, 반대로. 그 관계가 끝난 후에 선생님 말씀처럼 누구나 똑같이 100%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이제 남성들은 클라이막스를 느끼고 성행위가 끝나게 되는 건데 여성들의 클라이막스가 내가 느낀 만큼 왔으면 좋겠다는 이 남편분의 바람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저희 환자분 중에는요. 니야 느끼든 말든 나만 느끼면 된다. 정말
이 아내를 단순한 배출로 생각하는 천하의 나쁜 분들도 남자분들도 계세요. 계시군요. 그리고 같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다른 그런 건 분들이 아니죠. 지금 전화 주신 분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데 예. 선생님 네네.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백 선생이 얘기했던 20% 네. 30% 얘기가요. 사실은 미국의 통계예요. 그럼 우리보다는 조금 더 성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이고 알고 개방적일 적극적이고 텐데. 부부간에 소통이 되는 분들의 네. 25%니까 대충 4번에 한 번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는 한국은 조금 더 낮게 잡고 있어요. 5번 또는 6번에 한 번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고 또 전이와 후이 쪽이 더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꼭 상대방의 만족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조금 더 습관은 이기적으로.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을 생각하시는 건 괜찮은데 간혹 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내한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좋았냐 느꼈냐 이런 식으로만 오히려 그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게 시키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감이 생기죠. 부인 예, 입장에서는. 예, 네. 차라리 그 한 번 더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안아주는 습관 바로 돌아 누우시거나 샤워를 하거나 담배 피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편히 안고 있는 습관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여자들은 이렇게 말에 약해요. 아버님 네. 좀 따뜻한 말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두 분께 또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께서 직접 목소리 사연 남겨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빠인데요. 딸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중학생이지만 화장도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옷들도 많이 신경 쓰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남자들 친구, 특히 이성 친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참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워야 할 나이에 그런 이성 친구들한테 관심을 쏟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돼서요. 외모로만 봐도 다 큰 누가 봐도 그런 거지만 아직도 어린데 혹시라도 뭐 어떤 호기심에 선을 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또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딸아이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조심을 시키면 좋을지 그건 기타뜨고 싶습니다. 딸내미의 이 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모든 아빠들이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 그러시죠.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 딸이 이제 중3을 넘어섰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이젠 처녀죠, 뭐. 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하는 그 저희 정신과적인 또 관념에서는 자기를 보기도 하니까요. 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은 늑대 같은 남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구나. 우리 딸이 만날 남자애들이 다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을 놓았었는데요. 네. 실은 어지간하면 그 딸아이가 스스로 엄마하고의 관계도 있고 네. 또 그래서 딸아이가 자기 방향을 찾을 거예요. 다만 쭉 바라보면 제일 중요한 성교육은 결국 부모님 사이의 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네. 굉장히 대표적이 않다는 걸 아이들에게 소중하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알려주면 네. 얼마든지 아이는 정상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조심해라. 뭐 남자는 다 늑대야 막 이러고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남자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아빠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남자가 여자가 친구가 어딨냐 이러면서 남자랑 여자 어떻게 친구가 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사실은 아버님 말씀이 저는 100% 틀렸다고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래요? 근데 네. 또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이 프렌드라 그래서 네. 이제 남자 친구가 아닌 이제 남성 친구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이성 교제도 결국에는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 사춘기 지금 이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하죠. 거라고. 예. 네. 지금 사춘기 아이들은 지금 본인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또 주변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히나 또래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평가보다는 나하고 같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꼭 이제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뭔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같은 이제 동성애 친구한테도 쟤는 예쁘고 뭐 괜찮다 이런 본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지금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네. 사실은 저는 이성교제도 사춘기 때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공부만 하고 모범생인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제가 보면 나중에 이성교제하는 방법이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자체가 좀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예. 나중에 오히려 결혼 생활이나 남자친구를 본격적으로 사귀는 연애 시기에 예.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못 사귀는 모태솔로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이에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니, 저희 병원 환자 중에 여성 불감증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성관계에서 뭐 문제가 있거나 못 느끼는 경우. 네. 그런 분들의 배경을 보면 부모가 너무 남자는 늑대, 또 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념만 알려줘서 나중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좀 나오는 경우. 치료를 받는 알고 과정.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죠. 예, 너무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네.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8505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인데 저는 올해 60세고요. 아내는 53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6개월 전부터 부부관계를 꺼려합니다. 아내가 관계를 꺼려하고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관계를 못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오셨네요. 네, 오늘은 다들 이렇게 연령대가 비슷하신 네. 60대 남편분들께서 남편들.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하간 이렇게 아내한테 딸한테 신경 쓰시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거고요. 네. 이분도 지금 아내분이 이제 6개월 전부터 좀 부부관계를 꺼려하는 지금 뭐 추측되는 걸로는 뭐 뭔가 갱년기? 이제 그렇죠. 갱년기가 네. 53세면 뭐 와 있을 나이신 거죠. 그래서 네. 갱년기가 되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뭐 욕구도 떨어지고 뭐 분비나 이제 흥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네. 지금 관계를 꺼려한다고 하시는데 통증 문제. 예, 아프면 정말 좀 하기가 그렇죠.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아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갱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먹는 그럼 갱년기 치료는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나 하시는데 꼭 그건 아니고 뭐 유방암 위험성이 있다든지 심장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높은 분이시거나 호르몬 치료하는 거가 좀 꺼려진다 하시면 뭐 국소적인 요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의외로 이거 굉장히 쉽게 의학적으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문제군요. 아내분 갱년기하고 관련된 뭐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생기셨으니까 네. 이거는 일단 병원에서 체크를 한번 성기능 전반에 걸쳐서 체크를 해보시고 이외로 뭐 질염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거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산부인과 가야 되나요? 이제 일반적인 산부인과를 가시는 거는 차선책이고요. 네. 성의학 조금 성기능 장애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한테 가시면 아무래도 더 그게 최선이고 일단은 뭐 갱년기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리 아내분의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뭔지는 뭐 체크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호르몬 검사도 해보고 뭐 사실 검진도 좀 해보고요. 심리 상태도 봐야 되고요. 심리 상태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무 쉽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는요. 그래 분비가 적게 되고 아프니 그럼 윤활제를 쓰라 이런 권고를 하는 남편들이 좀 있고 여성들도 그렇게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갱년기 후에 이제 몸이 너무나 분비가 저하고 왔다면 어쩔 수 없이 인공적인 윤활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윤활제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아주 비위생적이거나 그렇죠.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의약 외품으로 취급돼서 생산되어야 되는데 일부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피부 바깥에 써야 될 윤활제를 여성의 성기 내부에 쓰고 실내에 쓰겠네요. 함부로 제조한 것들이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건 오히려 병을 유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수용성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윤활제 쓰니까 너는 분비 해결됐고 통증 미끄러우니까 덜하지 이게 아니고 백 선생님 얘기는 그래도 뭔가 원인이 있고 원인을 다스리면 훨씬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윤활제 쓰는 것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냥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건강과 또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이런 건 좀 남편분들께서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다양한 가족들의 고민들 얘기 나눠봤는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겼습니다. 오늘 이기셔서 축하드려요. 다음 네, 주에도 감사합니다. 기술자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건 부모님. 어머니한테 아무래도 감사하겠죠.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가장 엄마죠, 뭐. 제일 감사한 분? 제일 감사 엄마가 제일 감사하겠지.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해줄 수도 없잖아. 낙엽이 우스스. 엄마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항상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엄마 속 안 썩이고 이렇게 잘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집에서 가능하면 엄마 모셔다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전 당연히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 뭐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뭐 갖고 싶은 거 또 한다고 하는데 그때 모르겠네. 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라고 했는데 별로 안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82이시니까 이제 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 잘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 같고 자식 입장에서 뭐 마음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요. 맛있는 밥을 갖다 해드리고 싶어. 이제 친정엄마가 병상에 있는데 내가 좀 형편이 좋으면 같이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장사를 하니까 내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대. 부모님은 내가 형편이 피면 부모님은 없대 그때.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지. 엄마 사랑해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선물이고요. 오늘은 감사 선물을 전하고픈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감사 선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 부모님이 압도적인데요. 또 살아계시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선물과 함께 사랑해요. 진심 담긴 한마디 전해드리는 거 좋겠네요.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요. 밖에만 나가면 재채기를 달고 산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꽃가루 농도가 가장 심할 거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참나무 꽃가루 농도가 오늘은 높은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되도록 야외 운동은 좀 삼가하시고요. 환기도 오전 시간보다 오후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타우린이 풍부한 문어과 연체동물은 뭘까요? 하니까 쭈꾸미였어요. 쭈꾸미. 막 입에 침이 고이네요. 정답 보내주신 9101님, 4411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주쿠박스. 네, 오늘의 주쿠박스 주인공은요 5656님입니다. 요즘에 우울해하고 계신 큰형님과 늘 착하기만 한 동생과 함께 신나는 노래 거북이의 빙고 듣고 싶습니다. 저녁에는요 셋이서 생맥주 한잔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빙고 보내드릴게요. 삼형제가 모여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